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의 사이버 프린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죠. 하지만 기존직 직원들은 이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업무를 우리 경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계산 업무 중에서 가장 머리 아픈 업무가 날짜 계산하고 급여 계산하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산출하는 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받으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입력만 하면 다 나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요. 유급 휴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을 출근하는 기존직 직원들은 추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어떤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많이 하죠. 혹여라도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은 통상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은 통상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근로기준법 56조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내용에서 통상임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0.5배 가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여러분들 서류 보시면 감단 신고서가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제외 신청 신고서인데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서 가산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지급을 하고 15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상급여에는 야간 수당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업무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직 직원에 대한 근무 형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격일제 근무자이고요. 격일제 근무자는 이틀 한 세트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3교대 근무자는 3일 한 세트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보통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5월 2일날 출근하지 않은 기존직 직원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 근무를 하던 그날 근무를 하지 않던 상관없이 모두 다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격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거쳐서 할 일을 하루에 몰아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이틀의 근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일날 근무하지 않은 기존직 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3일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이틀에 모두 다 처리를 하고 3일째는 휴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틀만 근무했지만 서류상으로는 3일치의 근무를 다 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그날에 근무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기존직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일근직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시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양식이 있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보통 기한서 작성할 때는 세로로 되어 있는 양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세로로 되어 있는 양식을 주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양식의 단점은 뭐냐면은 한눈에 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눈에 내용을 다 파악하기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양식이 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 가로 양식은 기한 올릴 때 첨부 서류로서 올리기에는 옆으로 이제 삐져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양식을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셀 파일에 시트가 4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4개의 양식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식 하나만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로 양식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로 양식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파트입니다. 이 휴일 근로수당은 시급과 일일 근로시간을 가지고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에다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면 휴일 근로수당이 나옵니다. 이 계산을 하는 파트 하나랑 두 번째 파트는 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의 통상임금 내역을 입력하는 란이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일일 근로시간,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리사무소 기존직 직원의 시스템이 A조 2명, B조 2명입니다. 그것을 사례로 해서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기존주임, 신윤복 기존반장, 김종서 기존주임, 서희 기존반장을 가정을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 똑같은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여기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도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입력을 하더라도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자동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입력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본급, 수당, 야간수당을 각각 다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야간수당에는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나 입력하지 않으나 계산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관리 목적상 입력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정약용 기존주임의 합계 금액은 기본급과 수당 두 가지만 합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세 번째 파트에 이 사람의 근무 시간, 일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입력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주간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점심시간이 이야기하겠죠. 1시간인 사람도 있겠지만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2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서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산출됩니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산출이 되었을 때 또 월 근로 시간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월 근로 시간은 1일 근로 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 평균 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5일이지만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366일이죠. 그런 경우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100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 아니라 365일입니다. 근데 그게 또 400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 됩니다. 이 좀 복잡한데요. 자동 계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근로계약서 보시고 데이터값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365일이 적용됐는지 366일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해가 365일이면 365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해가 366일인 경우에는 여기에 366이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요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이 산출이 세 번째 파트에서 산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급과 일일 근로시간이 다 나오고 두 개를 곱하면은 휴일 근로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의 휴일 근로상을 합친 이 합계 금액이 빨간색 굵은 숫자로 표시된 이 금액이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휴일 근로상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 시급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경고 안내 문구가 자동으로 뜹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그거에 못 미치는 8,584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가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못 미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재작성해서 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수로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급여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휴게시간을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희 직원에 대한 수당을 실수로 빠뜨렸다 라고 가정을 하고 5만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경고 문구가 뜨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서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편리한 기능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휴일 근로상을 어떤 분들은 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원 단위까지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심이 후하신 분들은 100원 단위까지도 잘라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격리마다 이제 스타일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정확히 1원까지 계산이 되고요. 10의 자리를 선택해 주면은 올림 처리를 해가지고 10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고요. 100의 자리를 선택하시면 올림 처리해서 100원 단위까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스타일을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0의 자리까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일제 가로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이제 가로 양식은 한눈에 쭉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서 보기에 좀 좋습니다. 내용만 입력하시면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식에는 야간수당을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가로 양식에는 야간수당 입력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교대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 양식입니다. 세로 양식인데요. 아까 격일제 근무자와 똑같은데 다른 점 한 가지는 이 세 번째 파트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까 격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됐다 보니까 휴게 시간을 입력하면은 반대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3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휴게 시간을 입력하는 것보다도 근로 시간이 더 휴게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칸에는 1일차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입력하고요. 여기에는 2일차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3일차는 비번이죠. 이틀은 출근하고 하루는 휴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3일의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문구가 떴고요. 서희 직원의 수당 5만원을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직원 같은 경우는 5만원을 입력해도 8,720원을 넘지를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확히 입력한 거라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최저임금 입력하는 란은 기타 시트에 있습니다. 지금 2020년과 21년에 대한 최저임금은 입력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최저임금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교대 가로 양식은 아까도 뭐 똑같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처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무자와 다른 부분은 근로시간을 입력해준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입력을 해준다 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는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다운 받으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